지금 약 3시간 동안 48km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비를 보면은 찍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플레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아빠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자동차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기아 카니발은 아빠들한테 사랑받는 만큼 판매량도 정말 높은데요. 현재 8,000대나 계약돼서 출고 지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카니발만한 대안이 없다는 거겠죠? 제가 오늘 직접 주행을 하면서 가족들이 정말 편안하게 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건 큼지막한 디스플레이인데요. 시인성도 굉장히 괜찮고 내비 화면을 봤을 때도 큼지막하기 때문에 보기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내장재가 플라스틱이 많이 쓰였다는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값을 생각한다면은 가죽이 좀 더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착장감 같은 경우는 포지션도 굉장히 편하고 착장감도 푹신푹신하니 이 정도면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 막상 운전했을 때 클 것 같지만 운전석에 앉아보면은 광활한 시야 덕분에 차가 그렇게 크다라는 느낌은 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실내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요즘차스럽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주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승차감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의 차값은 7,6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인데요. 7,600만원이라는 차값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건 저는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노말 기준으로 봤을 때 5,500만원 정도 하는데 5,500만원이라는 차값을 기준으로 잡고선 승차감을 느껴봐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량이 대형 차량이고 승합차인 걸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승차감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대 카니발이랑 비교했을 때 많은 발전이 있는 승차감이고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다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승차감이 좀 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하이리무진이 차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승차감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노말이랑 똑같은 서스펜션 세팅을 가져가기 때문에 승차감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하이리무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승차감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면이 좋지 못한 곳을 계속 가고 있는데요. 노면이 좋지 못한 곳을 지나갈 때 물론 잔진동을 어느 정도 잘 걸러는 주지만 차에서 나는 잡소리는 걸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풍절음이라든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굉장히 잘 걸러주고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유리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가서 풍절음을 많이 걸러주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흡음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노면 소음도 굉장히 잘 잡아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타보았을 때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이 차량은 상당히 정숙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면이 좋지 못한 도로에서 나는 이런 실내 잡소리는 이거는 국산차라면 어쩔 수 없는 숙명이지 않을까. 카니발에 대해서 엄청난 승차감이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그 기대에 정말 못 미치는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 2시간가량 운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핸들도 가볍고 앞에 시야가 좋다 보니까 운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초반에 가속할 때 혹은 추월 가속할 때 답답함이 느껴지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 외로는 1열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약 3시간 동안 48km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비를 보면은 12km가 찍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지금 연비 12가 찍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아쉬운데요. 연비 운전을 하려고 하면 모터는 바로 끊겨버리고 적어도 하이브리드라면은 막 운전을 해도 어떻게 15, 17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 연비 운전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도로에 민폐가 될 정도로 천천히 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주행을 하면서 이 차를 구매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이 차를 구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만약 이 차를 9인승 풀옵션 모델이 아닌 그냥 가성비로 5천만원 조금 넘는 선에서 하이브리드 모델로 뽑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풀옵션의 9인승? 이 부분은 정말 저는 도시락 싸들고 와서 말릴 정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열에 탑승해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열에 탑승했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이 넓은 공간에서 오는 편안함입니다.
게다가 이 차량은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천장도 높아서 공간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노면이 좋은 도로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시트 착자감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시트 착자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열 시트를 뒤로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제 주먹 1개 정도 들어갈 정도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로 들어왔는데요. 방지턱을 넘어보겠습니다. 방금 방지턱을 약 30km 속도로 넘었는데요. 1열과는 좀 전혀 다른 방지턱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열에서의 방지턱 승차감은 그래도 어느 정도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2열에서의 방지턱은 조금 불편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노면을 좋지 않은 도로를 계속 가고 있는데, 시트에서 잔진동이랑 바닥에서 잔진동이 조금 올라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방지턱을 한 번 더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열보다 2열에서의 방지턱 느낌은 굉장히 불쾌하다, 좀 불편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을 말씀해보자면, 처음 딱 탑승했을 때 넓은 공간에서 오는 편안함, 좋은 노면에서 지나갈 때의 부드러운 승차감.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노면이 좋지 못한 도로와 방지턱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열에 탑승했습니다. 3열에 탑승했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확실히 이 차가 길다 라는 게 느껴지고, 시트는 확실히 2열보다는 시트가 조금 작은 느낌이 듭니다. 착자감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방지턱이 나오게 되는데, 방지턱을 넘었을 때의 승차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에서 방지턱 느낌은 확실히 2열이랑 다르게 많이 통통 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열에서 장시간 오래 타게 되면은 이 통통 튀는 승차감이랑 불쾌한 방지턱 넘는 느낌 때문에 멀미를 유발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차가 하이 리무진이어서 제가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았지만, 만약에 노멀 모델이었으면 분명 제 머리가 닿았을 겁니다. 방지턱 승차감이 이런데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2열에는 손잡이가 있지만 3열에는 전혀 손잡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열에는 너무 좀 신경을 안 써준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주행하면서 전반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편안한 도로든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든 똑같이 불쾌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방지턱을 넘었을 때 그 충격이 굉장합니다. 제가 마치 짐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약 20분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통통 튀는 승차감 때문에 조금 멀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제 의자 바로 밑에 바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이런 통통 튀는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고, 그나마 천장이 높기 때문에 제가 3열에 탔을 때 불편함이 없는 거지, 만약에 노멀 모델이었으면 천장이 낮아서 더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3열에 사람이 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3열을 타게 된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제 생각입니다. 기아 카니발과 경쟁되는 그런 국산차가 나오게 된다면 카니발도 3열을 개선을 해줄까요? 제발 이 3열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카니발을 사는 이유가 4인 가족이어도 큰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카시트를 2개를 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니발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4인 이상 탑승했을 때 이분들한테는 이 카니발 말고 대안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3열 시승은 이쯤에서 하고 총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면, 1열은 운전할 때 승차감도 굉장히 좋았고, 디스플레이라든지 인터페이스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1열은 정말 많은 발전을 했고, 제가 느끼기엔 단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열 같은 경우엔 넓은 공간감과 편안한 시트 착자감으로 노면이 좋은 도로에서는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노면이 좋지 못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내 잡소리랑 시트와 바닥에서 오는 잔진동이 좀 있는 편이고, 방지턱을 넘을 때의 승차감은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3열은 내 가족을 태우기에는 많이 아쉬운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4인 이상 탑승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카니발 말고 대안이 없는 게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리무진과 노멀 모델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하이리무진과 노멀 모델 가격 차이가 2천만 원 이상 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2천만 원을 더 주고 하이리무진을 구매하기엔 기대값이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 높은 천장, 모니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2천만 원을 더 주고 하이리무진을 구매하기엔 기대값이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